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나루토 인기인물 첫 파트를 이어 후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로보는 그에게 동료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뚱보라 말하며 주먹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뺏어먹는 것과 뚱보라고 놀리는 것은 초지의 금기지만 그의 동료를 모욕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초지는 마지막 적색 고추환을 삼켰고 이것 또한 자살을 의미했습니다. 친구의 믿음과 꼭 쫓아오라는 말에 응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더라도 적을 이겨야 했습니다. 지로보의 눈앞에는 나비가 보였으며 환각이 아닌 차크라로 만들어낸 거대한 날개가 초지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초지는 가볍게 적의 일격을 막아냈고 지금의 자신은 전보다 100배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인 이 상태의 지로보는 초지를 상대로 매우 약했으며 초지는 실체와의 차크라를 왼손에 집중해 이번 공격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며 적을 향해 날렸습니다. 적을 격패한 후 초지는 천천히 시카마루가 떠난 방향으로 걸어가며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친구들을 쫓아가고 싶었으며 의식이 사라지기 전 그는 나무 위에 쓰여진 글을 봤습니다. 빨리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초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시카마루뿐만 아니라 그는 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극중의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었고 언제 보든 관중들의 눈물을 쏙 빼냈습니다. 사실 나루토의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장면은 훨씬 많지만 이번 전투의 분위기와 BGM은 정말 좋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훌륭한 의료 인수의 닌자인 츠나데는 초지를 구했고 나라 일족의 비전 약재로 만든 약으로 초지를 죽음으로부터 살렸습니다. 이 시절의 초지는 12인 중 3위 내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알다시피 소리마을 4인방을 쓰러뜨린 사람은 네지와 초지뿐이며 힘들게 싸운 네지와 달리 초지도 목숨을 다해 싸웠지만 마지막 한 방으로 상대를 날렸습니다. 질풍전의 시작에서 초지는 이미 중급 닌자가 되었고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이노시카초인 10반도 각자 상당한 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은 새로운 위협이 생겼습니다. 아카츠키가 다시 나뭇잎 마을이 있는 불의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정보를 받은 후 츠나데는 바로 소대를 파견해 대범위의 수색을 시작했고 나뭇잎에 위신을 걸고 절대 아카츠키를 나라 밖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츠나데는 죽어서도 적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적의 실력을 얕봤습니다. 수색대가 분리되어 히던과 카쿠즈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소대는 없었습니다. 물론 최강의 아스마 소대가 적을 만났지만 상대의 능력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아스마는 전사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 때문에 초지는 수련으로 슬픔을 감췄고 자신을 산속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시카마루가 그를 찾았을 때 초지의 첫마디는 행동할 거지 였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은 우정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상대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스마 선생님을 위해 복수할 겁니다. 이노시카초는 다시 집결하고 카카시와 새로운 10반을 만들었습니다. 히던과 카쿠즈의 전투는 시카마루의 전투 위주이며 초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페인이 나뭇잎을 침입할 때 초지 부자는 카카시와 같이 천도를 상대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호흡이 매우 잘 맞았지만 수라도의 방어로 결국 헛수고가 됐습니다. 전투에서 얻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초지는 카카시의 카무이하에 도망쳤고 그가 가진 정보는 나중에 천도를 이긴 관건이 됐습니다. 그 정보는 바로 신라 천장의 사용 기간은 5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초지의 실력은 1부 때와 비슷했고 배화수요가 6탄 전차를 주로 사용했으며 초지가 진정으로 변한 시점은 바로 4차 닌자대전입니다. 길고 긴 전투 중 아스마는 적의 예토전생으로 부활되고 해변가의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는 바로 자기의 제자였습니다. 카부토가 아스마한테 주의를 돌리지 않은 이유로 아스마는 자신의 몸을 조종할 수 없지만 자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전투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알려줬고 이노시카초는 바로 우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초지는 여전히 아스마한테 공격을 할 수 없었고 그의 착함은 장점이지만 약점이 됐습니다.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힘은 초지한테 전투를 피하기 위한 약점이 된 것입니다. 아스마는 초지가 무조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격려 끝에 초지는 드디어 자신의 강함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음속에 봉인을 푼 듯 거대한 나비 모양의 날개가 초지의 등 뒤에 나타났고 마치 그와 지로보의 전투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비약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로 진화했습니다. 원래 초지와 함께 싸우던 아버지도 그의 모습을 보고 뒤로 돌아 전장은 그에게 맡긴다며 초지는 이미 16대 1족 족장이라고 알린 후 떠났습니다. 아키미즈이족의 족장으로 초지의 아버지는 초지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의 아들은 이미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비 날개는 전장을 뒤덮었고 초지는 가볍게 아스마를 이겼으며 해변가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장을 마무리 짓는다 말했습니다. 외도마상 같은 적을 상대할 때 진화한 초지도 어쩔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나루토와 사스케 및 많은 닌자들의 노력하에 200몇 화의 전투를 겪고 4차 닌자 대전은 드디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전후 내성적인 초지는 킬러비의 제자인 카루이와 결혼했습니다. 카루이는 활발한 성격을 가졌고 나루토를 죽도록 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초초는 보루토 중에서 중요한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보루토 애니에서 무서운 실력과 잠재력을 보여준 초지의 딸 초초에게 아버지보다 더 큰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나루토 인기인물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채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스네겐이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은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